예, 제가 이전에 영어를 좋아했고 또 잘 하기도 했었고, 제가 제 입으로 잘한다니까 좀 이상하지만 예, 예, 서울에서 기회가 돼서 외국 학생들을 상대로 영어를 좀 가르쳤었습니다. 예, 그래서 외국어 학원을 또 서울에서 운영을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항상 느꼈던 게, 저 때만 해도 뭐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게 발달되지 않아서 오로지 책으로 정말 무식하게 사전을 외우고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가르치면서 항상 고민이 됐던 게, 좀 영어는 뭐 외우면 된다 그러죠. 무조건 뭐 외우는 게 최고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거기에 회의를 많이 가지고 꼭 그렇게 많이 외워서 그렇게 고생을 해서 해도 영어를 잘 못하는데, 솔직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또 외국에서 봐도 우리처럼 공부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예, 주로 스피킹 위주로 많이 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외우지 않고 학생들이 좀 쉽게 영어를 노력을 적게 들여서 영어를 좀 잘 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해서, 그래서 사실은 책을 몇 년 전에 쓰려고 준비도 했었는데 그게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책을 쓰는 게. 그래서 마침 이제 제가 유튜브 영상을 시작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로 전달하는 거는 제가 큰 부담이 없어서 괜찮을 것 같다 해서 지금 이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마음을 냈습니다. 오늘 첫 영어에서 일단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편하게 그냥 영상을 뭐 저학년부터 영어 초급 단계부터 중고급 뭐 장문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반복해서, 뭐 자료나 이런 건 일치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야기만 반복해서 들어도 영어를 자연스럽게 저하고 대화하듯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담 없이 영상을 좀 반복해서 들어도 영어에 대해서 전체적인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뭐 문법적으로 독해적으로 막 이렇게 분리시켜서 접근하기보다는 사실은 외우지 않으면, 우리는 문장을 외우지 않으면 영어 장문이나 스피킹을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죠. 영어를 배우는 외국인 입장으로서. 그리고 장문을 해도 이게 맞는지 틀렸는지 외국인한테 직접 검증을 해도, 영어를 영문법을 전공하지 않는 미국인들도 잘 모릅니다. 문법은 대부분이 사실은 정확하게 잘 몰라서 자기들 일상적인 쓰는 뭐 회화 정도는 정확하게 하지만, 뭐 논문이나 이런 학술적인 걸로 장문을 접근해 버리면 걔네들도 쉽게 이렇게 교정하기가 하는 걸 제가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 자신 있어 하지 않습니다. 미국인조차도. 그 심지어 이전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일대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유세에서 영어를 구사를 했는데, 이 친구가 젊었을 때 마약도 많이 하고 술도 알코올 중독처럼 많이 먹고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도 대통령인데 워낙 텍사스의 유명한 그 석유 재벌 자식이니까 유치원 때부터 기숙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별로 안 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예일대를 나왔는데도 영어 문법이 틀려서 기자들한테 굉장히 추궁을 당하고 창피를 많이 당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오늘은 영어를 장문을 하고 독해를 하는데, 이해를 하는데, 문법적인 거 이해를 하는데 가장 사실 책에서는 이렇게 중요하게 많이 안 다뤄놨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뭐 탁탁탁 써놓은 게 뭐냐면, 영어의 가장 집을 지으면, 영어라는 집을 지으면 뼈대가 되고 기둥이 되는 게 영어의 문장 형식입니다. 사실은 장문을 할 수 있으려면 문장 형식을, 사실 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을 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자신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영어 문법책이나 교재들이 장문을 독해나 문법 위주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장문에 대해서 형식에 대해서 그렇게 그 의미를 많이 부여해 놓지는 않아요. 크게 중요하게 많은 분량을 다루지도 않고 사실. 근데 영어를 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문장을 많이 외우지 않으려면 영어의 문장 형식을 학교 문법에서는 5가지 형식으로 나누죠. 그죠? 예. 영어를 하신 분들은 웬만큼 아실 겁니다. 이 문장 형식이 영어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오늘 너무 크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문장 형식에 대해서 중요성과 특징들을 책에 나오지 않는, 그리고 장문을 까지 할 수 있는 그 특징들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5가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 장문을 하거나 스피킹을 하거나 독해에 나와 있는 영어 문장은 반드시 이 1형식부터 5형식까지 5가지 형식 중에 하나의 문장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장문 하실 때 딱 생각하시면 돼요. 1형식부터 5형식 중에 뭘 써야 될지. 그게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 형식을 쓰지 않으면 틀린 문장이에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영어의 그 수많은 영어 문장이, 말들이 아주 단순하게 5가지 규칙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이 안에만 쓰라, 이렇게만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나 독일어, 그 다음에 유럽 이런 언어들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이성적인 부분, 합리적, 이런 자연과학에 의해서 셰익스피어에서 이렇게 유명해졌지만, 영어가 비중이 많아졌지만 그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문법 체계를 구성해 놨어요. 우리는 감성적인 부분이 강하죠. 우리 언어는 존경과 색채를 표현도 아주 다양하게 하지만, 영어는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1+1은 반드시 2가 돼야 되는 게 영어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5가지 중에 하나를 쓰는데,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5가지, 오늘은 뭐 이런 구체적인 이런 것보다는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영어가 장문, 독해, 문법이 이렇게 별게 아니구나, 원리만 하면 할 수 있겠는데, 이 정도의 감만, 첫 시간이니까 감만 잡으시면 돼요. 간단하잖아요. 5가지 중에 하나니까. 그죠? 복잡할 게 없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어의 수만 가지 문장이 5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럼 이거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중에 하나를 써야 될지를 결정하는 게 뭘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럼 모든 언어는 주어와 서술어로 구성되어 있죠. 주체가 되는 어떤 행동이나 상황을 설명해주는 주체가 되는 말이 있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언어다. 그죠? 서술어라고 그러기도 하고 수어라고 그러기도 하고, 문법책에서는 2개로 구성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서술어 문장 형식에서는 이걸 이제 서술어라고 하는데, 품사로 이야기하면 그것도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하나하나. 동사라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영어의 형식을 결정하는 것은 동사가 결정합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스피킹을 하는 데 있어서 단어를 아는 게 중요하니까 명사가 중요합니다. 사실은 동사 잘 몰라도 그냥 단어 몇 개 명사만 쓰면 의사소통은 되죠. 근데 명사가 가장 중요한, 집안에 치면 가장인 아버지인데 엄마의 역할을 하는 게 집안에 뼈대를 세우는 게 형식인데, 그 집안에 가장 역할을 하는 게 명사라고 보면, 동사가 문장의 형식을 결정합니다. 어떤 동사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 특이한 동사만 문법책에 뽑아 나온 거예요. 그러면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 동사가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뭘 써야 될지 어떻게 외워요? 이렇게 되죠.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죠.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수만 가지 동사를 다 외워서 형식을 적용시켜야 된다면요, 언어가 너무 어려워서 그 언어로서의 실용성이 떨어집니다. 그죠? 그렇게 되겠죠. 그 단순하게 원칙을 세워놓은 게 문법입니다. 그러면 책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지만 제가 영어를 해보고 수많은 학자들이나 교수들하고 검증을 한 게 1형식부터 5형식 결정하는 건 동사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사를 크게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눕니다. 1형식, 2형식, 자동사, 타동사 이렇게. 뭐 그런 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결론은 동사는 영어의 99%, 수만 가지 동사의 99%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형식, 2형식을 써도 되고, 보통 1형식, 2형식 중에 하나거나, 그러니까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가 되는 3, 4, 5형식을 써도 되는, 양쪽 다 마음대로 써도 되는 동사들이 99% 이상입니다. 1형식만 써야 되거나 2형식만 써야 되거나 뭐 4형식, 5형식만 써야 되거나, 딱 특정된 동사들을 문법책에 좀 뽑아놨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 대표적인 게 비동사입니다. 비동사. 비동사는 어때요? 1형식하고 2형식밖에 안 됩니다. 1형식이면, 그러니까 동사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동사가 가장 중요한데 형식이 달라지면 뜻이 좀 달라집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예. 자, 생각해 봅시다. 비동사 1형식이 되면 뭐가 될까요? 대표적인 게 there is, there라고 되겠죠. 있다, 존재하다 뜻이 됩니다. exist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2형식이 되면 주어 동사만으로 이루어진 문장이 there is, there라 이렇게 되면, there is a book on the desk 이렇게 되면 1형식이 되겠죠. 예, 뭐 좀 이따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예, 2형식 되면 이다가 되겠죠. 3, 4, 5형식은 비동사는 될까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동사는 특이한 거예요. 3, 4, 5형식은 안 됩니다. 예. 자, 되다라는 뜻은 become 같은 동사. 한번 보세요. 2형식일 때는 되다가 되겠죠. My brother will become a good doctor in the future. 예, 되다. 내 동생은 미래에 의사가 될 것이다. 좋은 의사가. 근데 your dress becomes you 이렇게 해버리면, 당신 옷은 당신에게 잘 어울린다 이렇게 되겠죠. 뜻이 달라지죠. 예. 예, 재밌습니다. 어렵기도 하지만,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근데 일반 동사들, 그런 특정한 비동사나 become 동사 말고 일반 동사들은, 예를 들어서 뭐 increase라는 동사를 한번 봅시다. 증가시키다, 증가하다. 이제 이런 일반 동사들은 사전을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그래서 영장문을 하려면 사실은 전자사전보다는 옛날 사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자동사 1형식, 2형식을 쓸 수 있는지, 3형식, 4형식 둘 다 쓸 수 있는지, 5형식까지 그게 나와 있어요. VIVT라고 나와 있습니다. VI가 자동사, VT가 타동사인데, 장문을 하려면 그 사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어 문장에서는 increase 같은 동사, 예를 들어서 한국 자동차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increases now 이렇게, the number of Korean cars is increasing rapidly in the world. 전 세계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식이 됩니다. 예. 자, 증가시키다 해보십시다. 타동사로서.
증가시키다. 예. The crisis, the climate crisis, 기후위기가 is increasing,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뭘? 생계 비용을 이렇게 해봅시다. The living cost in Korea, 물가가 급격하게 올랐죠. 그럼 삼행식이 되면 증가시키다가 되는 거예요.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돼요. 결론은. 그러면 큰 무리가 없겠죠. 장문하는데 부담이 없겠죠. 그죠? 내가 생각해서 이게 목적어가 필요해서 3행식, 4행식을 5행식을 써도 되면 목적어 쓰면 됩니다. 필요 없으면 안 쓰면 돼요. 그러니까 동사들을 일반 대부분의 동사들은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장문할 때. 예, 좀 이해가 되시죠? 예,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장문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 이걸 모르면 자신있게 장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어디에도 책에도 설명이 안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거는 영어 공부 계속하면서 의문을 가져서 파다 보니까 터득을 한 거죠. 자, 그러면 1형식부터 5형식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주 재밌는 동사가 구체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서 하시고, 저하고는 영상으로 할 때는 그냥 이미지 그냥 들으면서 한 번에 이해 안 되시면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돼요. 이 원리를 이걸 듣고 깨치면 책을 볼 때 훨씬 부담이 덜하고 독해를 할 때 눈에 딱 들어올 겁니다. 장문할 때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 하다 보면 문법도 외우지 않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 make나 get 같은 동사가 특별한 아주 재밌는 동사예요. 뭐 have 같은 것도 아주 재밌지만, 자, make 동사를 한번 봅시다. 사전을 찾아보면 정말 뜻이 많습니다. 심지어 몇 장에 걸쳐서 나올 정도로 뜻이 많은데, 자, 이 make 동사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1형식부터, 그러니까 보통 일반 동사들은 자동사나 타동사 뜻이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타고 쓰면 됩니다. 아까 increase 같이. 이해되시죠? 99%는 그냥 쓰면 돼요. 이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특이한 동사들은 문법책이 좀 뽑아놨는데, 그걸 문법책에서는 체계적으로 정리를 안 해놨어요. 막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쓰이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make 동사를 어느 책에도 정리를 해놓은 게 없어요. 자, 한번 봅시다. 이런 거는 아주 make get 같은 건 너무나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고, 장문에서도 알고 있으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장문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쉬운 일반적인 동사를 잘 써야 영어를 잘하는 겁니다. 굳이 어려운 단어를 쓰는 것보다는, 그죠? 회화에서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make 동사 아주 재밌습니다.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다 되는데, 1형식부터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일 때마다 뜻이 다 달라지는 정말 아주 특이한 동사입니다. 그래서 make 동사를 통해서 각 문장의 형식의 특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장문을 한번 해볼까요? 내 아버지는, 예를 들어서 나의 아버지는 어제 뉴욕으로 갔어요. 딸내미 보러. 장문을 해볼까요? make를 써서 my father, 일단 주어부터 쓰고 make를 써봅시다. make, 과거니까 made가 되겠죠. 동사편에서 한번 설명할게요. 영어의 특징, 동사가 변하는 거. 자, made를 써봅시다. made, 갔어요. 어디를 향해서? make 그 다음에 for를 씁니다. made for New York City yesterday. 이렇게 써버리면 한 문장이 되는데, 자, 주어 동사 for, 전치사 for, 전치사 다음에 New York City yesterday 이렇게 하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두 가지 품사를 갖는데 부사가 90%입니다. 부사 아니면 형용사, 그냥 지금은 그냥 들어만 놓으세요. 부사는 문장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장식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부사 yesterday, 시간을 나타내는
yesterday 어제가 명사도 되지만 부사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일형식 주어 동사 부사 구문. 자, 일형식 구문의 가장 큰 특징 주어 동사 부사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딱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make가 일형식이 되면 made for 해서 어디로 향해 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비동사 아까 존재하다 there is there라 일형식 대표적인 어생. 근데 일형식 구문은 뭐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과연 그럴까요? 일반 동사도 일형식으로 아주 많이 씁니다. 왜 영어 문장의 비율을 보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삼형식이 제일 많아요. 네. 언어학적으로. 그 다음에 많은 게 일형식일 것 같아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나는 뭐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 요즘 영화 명랑 영화 대박이죠 지금. 예, 막 이순신 히트 치고 있는데 난 영화 보는 거 아주 재밌어. 좋아해. I'm interested in watching film. 명랑 이렇게 해봅시다. 나는 영화 보는 거 좋아해. 자, I am interested in watching TV. I am 비동사 나오고 또 interested 또 동사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in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런 걸 어떤 문장이라고 그래요? 앞에 있는 비동사, 영어는 동사가 2개 나오면 앞에 거는 전부 조동사가 됩니다. would, will만 조동사가 아니고 비동사는 이때 뒤에 있는 뜻을 가진 동사는 자, 이렇게 기억합시다. will, have to, do, 비동사 interested, I'm worried about the future. 지금 경제가 안 좋으니까 난 미래 상황이 너무 걱정스러워. I'm worried. 이렇게 해봅시다. 비동사가 다음에 동사가 또 일반 동사가 나올 때 이런 거 수동태라고 합니다. 예, 기초분들을 위해서 be 플러스 과거분사는 수동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거 몇 형식일까요? 물론 학계에 따라서 이걸 형식을 다르게 이야기하는데 일단 다수설은 영문법에서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다룰 때 일형식으로 구분합니다. 앞에 있는 걸 조동사로 취급합니다. 왜? 뒤에 있는 뜻을 가진 게 항상 본동사가 돼. 주인공은 뒤에 나옵니다. 이거는 앞에 동사가 문장 중간에 이어서 몇 개 나오면 본동사는 항상 제일 뒤에. 그 다음에 will have 이렇게 하면 will이 조동사가 되죠. am interested 이렇게 하면 비동사가 조동사입니다. 단지 문법적인 역할만 하는 조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 조동사, 동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일형식. 자, 수동태 구문 아주 많이 쓰입니다. 그죠? 네,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일형식 비동사 대표적인 그죠? become 아닙니다. sorry. 수동태 구문. 그 다음 make, get 같은 이 특이한 동사들이 있습니다. make 기억하십시오. get은 일형식일 때는 도착하다 이래요. 나는 10시까지 거기 갈게. I will get there at 6 o'clock. 10시 정까지 서울역에 갈게. get there 이렇게 하면 get 일형식입니다. there이 부사니까. 아주 많이 쓰입니다. 일형식. 자, 수동태 문장도 일형식이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 make를 일형식으로 써볼까요? 내 동생은 미래에 아주 위대한 과학자가 될 거야. 이렇게 해봅시다. 영작을 한번 해볼까요? make를 써서. 자, my brother will make a great scientist in the future.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make가 만들다 뜻이 될까요? 만들면은 뒤에 뭘 만드는지 목적어가 나와야지, 삼형식이 되어야지 make는 만들다가 됩니다. 위대한 과학자를 만든다 말이 안 되죠. 그죠? 즉 my brother가 될 것이다. make가 become의 뜻이 되면 형식이 되는 거예요. 즉 great scientist가 brother이고 brother이 great scientist가 미래에 될 거니까 이런 주어를 보충 설명해 준다고 그러죠. 그죠? 보라고 그럽니다. 예. 주어를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명사를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명사나 형용사가 나올 때 동사 다음에 이걸 이형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형식 동사들 중에서 비동사 대표적인 게 make가 되다가 됩니다. 비동사 이다, becoming 동사, 이게 대표적인 형식 동사입니다. 기억하시면 돼요. 이건 좀 어떤 책에는 이런 걸 정리를 잘 안 해놨는데, becoming 동사가 어떤 게 있냐면 지금 make 동사, become 되다 뜻이 되면 이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일반 동사들을 잘 쓰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make 되다. 그 다음에 또 되다 뜻을 가진 많이 쓰이는 동사 중에 come, go도 갔다 온다는데 이력이 실릴 때 갔다 온답니다. 재밌죠? 요 몇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많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형식이 바뀌면 뜻이 달라지는 중요한 동사들 1%, 0.1%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뜻이.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그죠? come, go가 일형식일 때는 그 다음에 전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나오면 go to, come to 이렇게 되면 일형식이지만 뒤에 명사나 형용사가 나오면 이형식이 되는 거예요. 되다가 됩니다. come, go가 이 우유 상해서 하면 this milk goes sour 하면 이 우유는 goes sour 하면 맛이 갔다 이 뜻입니다. sour이 형용사 맛이 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되다가 되는 거예요. 갔다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run 달리다 일형식 때 달리다 run out of gas 하면 out of gas가 이 구가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My car is running out of gas now. 지금 기름이 다 떨어져 가고 있어. run out of gas become 됩니다. 가스가 없는 상태가 되다 이 뜻이 되죠. turn red 바닷물이 검게 되었네, 붉게 되었네, 난리 났네요. 되다, 붉게 되다. 예? get도 되다가 됩니다. get도 형식이 되면 make하고 똑같아요. make, get, come, go, run, turn, turn, turn. 자, 이런 동사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형식 중에서 아주 중요하고 대표적인 동사. 자, 이 형식 됐죠? 이 특별한, 그리고 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 무조건 이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주어, 동사, 보호인데 보호가 될 수 있는 거는 주어를 꾸며줘야 되니까 명사, 형용사밖에 안 되는데 명사가 나오면 삼형식이 되죠. 삼형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헷갈리지만 형용사가 나오면 무조건 이 형식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삼형식 make 써볼까요? He's making a toy 해봅시다. wooden toy. 그는 나무로 된 장난감을 만드는 중이야. He's making a wooden toy. make만 이때만 make가 만들답니다. wooden toy 하면 이건 가장 많이 쓰이는 거죠. 그 다음에 사형식을 한번 make를 써볼까요? make가 만들다인데 이제 타동사가 되니까 목적을 갖는데 내 엄마가 만들어서 주다가 돼버리면 주다의 의미가 들어가면 사형식이 되는 거예요. 자, 주는 거는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누구에게 무슨 것을 주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형식도 3, 4형식은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my mother, 자, make를 써볼까요? 자, 어제 나한테 인형을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나의 어머니가 어제 인형을 만들어서 주었다. 이걸 한번 만들어 볼까요? My mother made 나에게 me 뭘 a doll yesterday 부사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사람하고 사물이 바뀌면 어떻게 된다? a doll 만들어서 주는데 나를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for me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사람이 나오면 전사 없이 그냥 쓰고 사물이 나오면 전사 쓰고 나를 위해 쓰니까 for me. 기브면 주다 하면 단순하게 my mother gave a doll to me. to는 방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나에게 주는 거니까 그냥
make는 이익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뒤에 사람 사물이 사람이든 사람 사물이든 명사가 두 개 사람 사물이 나오는 문장이 되면 동사에다가 그냥 주다를 넣어서 해석하면 되기 때문에 수여 동사라고 문법적에는 상장 수여하는 거. 예, 사형식이 되면 주다라는 만들어서 주다, make, build, give 그냥 주다, 가져다 주다, bring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누구누구의 뭘 가져다. 사람 사물 동사 뒤에 목적어가 사람 사물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사람 사물이 나오는 사형식이다. 주다를 넣어서 해석하면 된다. 장문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make를 오형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내 여자친구는 내가 열심히 돈 벌도록 시키다, 강제하다 이렇게 됩니다. 오형식이 됩니다. 자, 오형식 구문의 특징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두 문장 주체가 되는 거, 주어 동사 두 개인 원래 문장인데, 원래는 영어는 제가 1 플러스 1은 2가 돼야 된다 했죠. 영어는 동사가 두 개면 반드시 접속사가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생략된 거예요. 철칙입니다. 접속사를 넣어서 두 문장을 쓰지 않고 두 문장을 간단하게 주어 동사 두 개를 합쳐놓은 게, 접속사 없이 합쳐놓은 게 오형식 구문입니다. 특징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념이. 그러면 my girlfriend made, 자, 시켰다 주어 동사죠.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나오니까 나에게, I인데 me가 되겠죠. She made me 이렇게 되는 거죠. She made me. 그녀는 나에게 시켰어. 뭘? 동사. 돈 많이 벌도록 make more money every day. More and more money. Make more money. 또 make 써도 되겠네. 그죠? 자, 이때 have나 make는 오형식일 때 주어 동사가 동사 원형을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사역 동사라고 합니다. 문법책에. 이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시험에 잘 나오죠. 문법책에. 중학교 때. 동사 원형을 원래 쓰면 안 됩니다. 자, 영어 발달사를 보면 이 틀린 문장이에요. 이게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접속사가 있어야 되죠. She made me carry. She made 주 동사 두 개인데 틀린 문장이죠. 근데 왜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느냐? 접속사 없이. 원래는 이게 to carry to를 썼습니다. 영어 발달사 과정에서 보면 쓰다가 어느다 보니까 편의상 너무나 많이 쓰는 거니까 have나 make, 대표적인 게 let 사역 동사는 me to carry가 아니고 그냥 동사 원형을 쓰기로 그냥 딱 어느 순간에 영어 문법 학자들이, 미국 영미 문법 학자들이 그냥 사회적으로 이렇게 정해버린 거예요. 문법적으로는 안 맞지만 지각 동사 사역구가 많이 들어봤어요. 오형식 구문인데 대표적인 오형식 구문입니다. 오형식을 쓸 수 있는 동사는 영어에서 몇 개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0.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오형식도 많이 쓰지 않는 아주 특별한 형식이에요. 특정한 동사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3형식과 1형식, 2형식 이렇게 됩니다. 4, 5는 좀 특별한 구문이다. 변형된, 확장된 구문이다. 이런 개념으로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주어 동사 중 she made me make more and more money every day 이렇게 합니다. to make인데 원래 그렇게 쓰는 겁니다. have를 써도 되죠. She had me 이렇게 과거면
had me make 이렇게. 자, 이해되시죠? 오형식을 쓸 수 있는 동사는 아주 특정한 동사들이다. 지각동사, 사역동사. 자, 지각동사, 사역동사는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그녀가 TV 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영어 문장을. 나는 그녀가 TV 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I see. 되겠죠? 그녀가 she니까 her 목적어 자리에 오니까 I saw her watch TV가 되겠죠. 지각동사, 사역동사는 to를 빼버렸습니다. 자, 빠진 거다. 틀린 문장이지만 그래서 see, watch TV인데 자, 어떤 문장에서는 이렇게 써도 된다고 해서 watching TV는 될까요? 안 될까요? 지각동사일 때. 사역동사일 때는 될까요? 안 될까요? 사역동사일 때는 쓰지 않습니다. 지각동사일 때만 ing를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사역동사는.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지각동사는 쓸 수 있습니다. 왜? 좀 더 ing를 쓰면 be 플러스 ing 진행형, 현재 진행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생동감 있는 표현을 나타내는 겁니다. 단지. 그래서 I saw her watch TV라고 해도 되고 watching TV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쓰면 그냥 생동감 있는 표현이구나. 근데 이 watching TV의 품사는 뭘까? 명사일까? 형용사일까요? 여러분, 동명사일까요? 현재 분사일까요? 이것도 학자에 따라서 동명사, 형용사, 과거분사, 형용사 ing가 형용사 되면 과거분사랍니다. 물론 천천히 다음에 설명할게요. 일단 그냥 말만 들어놓으세요. 형용사로서 과거분사라고 합니다. 이때 ing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는 중인 것을 보았다. 우리말로 하면 하는 것 돼서 그녀가 TV를 보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되는데 시청하는 것을 보았다가 되지만 우리말일 때는 명사 같지만 동명사 같지만 영어 문법에서 학자들은 영어 문법에서는 현재 분사가 다수설입니다. 형용사 취급을 합니다. 오형식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라고 합니다. 여기 목적어를 다시 한번 보충 설명해 주니까. 그래서 watching TV 됐을 때 이걸 형용사 취급해서 이거는 분사가 됩니다. 자, 그럼 목적어, 보어가 될 수 있는 분사는 뭘까요? 당연히 명사와 형용사. 왜? 목적어, 주어, 목적어는 명사밖에 안 된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건 상식적인 이야기니까. 모든 언어에서 그렇습니다. 주어, 목적어는 명사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 목적어, 명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같은 명사나 형용사가 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watching TV는 형용사가 돼서 영어의 특징입니다. 똑같은 형태를 가진 게 분사가 달라지는 건 뜻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가 돼서 뭐뭐 하는 중인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재밌죠? 오형식 하나 더. 오형식 중에서 아주 많이 쓰이는 동사. 자, 지각동사, 사역동사 구분했습니다. 문법적으로는 틀린 문장이다. 원래 to 썼는데 안 쓰기로 약속한 거다. 그런데 오형식 동사 중에서 자, 일부만 쓸 수 있다 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자, 대표적인 거 한번 볼까요? 자, 오형식 동사 중에 대표적인 거 예를 들어 볼게요. 소망동사, 원하다, want 같은 거, wish 같은 거, want 동사자 대표적인 게 오형식. want me to 씁니다. to 쓰셔야 돼요. 동명사 절대 안 씁니다. 그 이유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명령하다, order 같은 동사, force 강제하다 이런 거 동사로 쓰면 order me to 이렇게 씁니다. 오형식. 목적어, 목적어. 그 다음 시키다, 아주 중요한 동사. 자, 사역동사 have, make 있지만 let 같은 거 시키다 뜻일 때 동사 오형 쓰는데 시키다 get 동사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동사. get이 오형식으로 쓰면 get
me to do such a thing 이렇게 됩니다. right now. 그 당장 해라고 압박을 시켰어. get me 이렇게 to do 이렇게 됩니다. 그때 get은 시키다 뜻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get 시키다. 오형식일 때 사역동사. force가 시키다 뜻이네요. order 명령하다. command 같은 것도 됩니다. 자, 예를 지금 들으시면서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억지로 외우지 말고. 또 advise 충고하다, encourage 격려하다. 자, 이런 동사들이 많지 않습니다. 몇십 개밖에 안 되는데, 자, 제가 예를 든 이 동사들이 가장 많이 쓰이는 오형식 동사들인데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뒤에 문장 구조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럼 이 동사들은 지각동사, 사역동사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 이렇게 쓰면 된다 했죠. 동사 원형 쓰면 되는데 두 문장을 합쳐 놓은 거니까. 근데 이 동사들은 주어, 동사, 예를 들어 advise, me 전부 to 부정사를 써야 됩니다. 반드시 제가 영어 동영상 3개 정도 찍어서 그냥 재미삼아 이야기해 놓는데, 물론 to 부정사 제가 곧 영상을 설명하겠지만 to 부정사의 개념에 대해서 to 부정사의 개념, 자 미리 한번 이야기해요. to 부정사는 개념 기억하십시오. 미래를 나타냅니다. 자, 이 동사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소망동사 want, 명령하다 would, 원하다, 명령하다, 앞으로 하기를 원하는, 명령, 앞으로 해라고 시키는 거죠. 사역, 시키다, 강요하다, get force, 앞으로 하라고 시키는 거죠. 하도록 시키는 거죠. advise 어때요? 내 선생님은 담배 더 이상 피지 말라고 충고했어. My teacher advised me not to smoke anymore. 예? to 부정사 써야 됩니다. advised me not to smoke anymore. 이렇게 앞으로 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거. encourage 해볼까요? 격려한다. 내 부모, my parents encouraged me to pass the exam. math contest. math exam. 자, 수학시험 통과하라고 격려했다. 앞으로 뭐 잘하라고 격려하는 거죠. 개념이, 이 동사들은, 자, 영어 동사 재밌습니다. 영어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건 시간적 개념이 뚜렷하다는 이야기예요. 영미 사람들. 그게 언어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상호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들이 시간적으로 미래일 때는 뒤에 목적어나 목적보를 반드시 to 부정사를 쓰는 거예요. 삼형식에서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동명사를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시험에 중학교 때 아주 많이 나오죠. 그냥 외우라고 쭉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동사들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제가 to 부정사 할 때 자세히 하겠지만, 이건 to 부정사 개념 잠깐 얘기하는 게, 오형식일 때, 자, 지각동사, 사역동사는 목적어, 목적보 자리에 동사 원형을 쓰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동사들은 목적어 다음에 반드시 to 부정사를 써야 된다. 이 일부 동사들만이 오형식을 주로 씁니다. 많이 안 써요, 오형식도.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영어 시험 나오는 건 항상 특이한, 일반적이지 않는 게 잘 나옵니다. 중에서. 왜? 따로 기억을 해야 되니까. 나머지는 그냥 일반 원리대로 쓰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해서라기보단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make를 좀 살펴봤습니다. 아주 재밌죠? make 동사가 1형식일 때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make for, 향해 가다, 향하다 이런 뜻입니다. 2형식이면 become, 되다. 3형식이면 만들다. 4형식이면 만들어서 주는 것, 수요동사, 사람, 사물. 5형식이면 시키다. 목적어, 동사원형, 사역동사를 한다. 재밌죠? 자,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영어 장문과 독해 문장은 반드시 5가지 형식 중에 하나를 취해야 되는데, 특히 장문을 할 때 어떻게 된다? 일반 거의 99%의 동사들은 자동사이거나 타동사이거나 1, 2형식이거나 3, 4형식일 때, 5형식일 때 뜻이 달라지지 않는데, 일부 특정한 동사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동사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이 동사들은
1형식부터 5형식일 때 뜻이 달라지는 동사들이 좀 특이한 동사들. 그거는 영어의 0.1%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론. 예. 자, 오늘 가장 영어에서 뼈대가 되는 형식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자, 어떻게 작문을 할 때 이제 이 강의를 듣고 뭐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이야기 들으시면서 재미나게 들으시면서, 아, 내가 이게 틀린 문장이다 맞는 문장이다를 판단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건 동사다. 5가지 중에 형식 중에 하나를 반드시 써야 되는데, 동사가 그냥 일반 동사는 거의 걱정 없이 쓰셔도 됩니다. 사동사든 타동사든. 예, 1형식이든 3형식이든 마음대로 쓰셔도 된다. 제가 말씀드린 특정한 동사들은 뜻이 좀 달라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앞으로 영어를 작문하시는데, 오늘은 좀 작문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 다음에 중요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예, 좋아요와 뭐 구독이 좀 반응이 좋으면 예, 계속 어쨌든 뭐 제가 제 과거 살아온 인생을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한번 영어는 계속 이렇게 조금씩 남겨서 영어 제가 강의 한게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뭐 영어를 공부하는데 노력을 좀 줄이고도 예, 이 원리를 이해해서 하면 이렇게 훨씬 영어가 좀 쉽게 접근이 되네, 그런 거였구나 하는 것만 좀 느끼셔도 제가 이 앞으로 영어 이야기를 찍어가는 게 뭐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서 시간을 내서 예, 일단 뭐 최대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